이 인터뷰를 통해서 이한희 씨가 엠마 그리고 희란한테 쏟은 에너지 또 고민들 그 흔적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우선 엠마가 어떤 작품인지부터 좀 짚어봐야겠죠. 1980년대 배경이잖아요. 한국 영화계. 네. 그 에로 영화 붐이 아주 거셌던 시절. 맞아요. 그때 최고 톱스타 정일한, 이한희 씨가 맡았고요. 그리고 이제 막 영화계에 들어온 신인 배우 신주애, 방효린 씨죠. 네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는 넷플릭스 시리즈입니다. 그리고 복전, 유령 만드신 이혜영 감독님 첫 시리즈 연출작이라는 점도 좀 주목할 만하고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그냥 옛날 얘기 재현하는 게 아니라 캐릭터들 관계가 되게 복잡하게 얽혀 있고 서사도 탄탄하고 또 이혜영 감독님 특유의 그 스타일리시한 연출 있잖아요. 아, 네. 미장센이라고 하죠. 네, 맞아요. 그 화면의 시각적인 요소 하나하나 이걸로 분위기랑 메시지 전달하는 거 이게 아주 뛰어나다는 평가예요. 특히 그 80년대 배경 속 인물들의 욕망, 갈등 이걸 그리면서도 지금 우리 사회에도 통하는 질문들을 던진다는 거 이게 좀 깊이가 있죠. 그 중심에 이제 이한희 씨가 연기한 정일환이 있는 거고요. 에로 영화로 최고가 됐는데 본인은 그걸 너무 벗어나고 싶어 하고 그렇죠. 딜레마죠. 그래서 당시 최고 화제작 에마 부인 캐스팅 제안 왔을 때 더 이상 노출 연기는 안 하겠다. 딱 잘라 거절하는. 굉장히 좀 강단 있는 인물이에요. 네, 주체적인 캐릭터죠. 이한희 씨가 그런 희란의 막 미묘한 표정 변화나 걸음걸이도 약간 꼿꼿하면서도 위태로워 보이는 그런 거. 또 당시 말투까지 연구를 엄청 해서 진짜 80년대 톱스타가 살아 돌아온 것 같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그렇게 겉모습뿐만 아니라 내면을 파고드는 게 중요했을 텐데요. 이한희 씨가 인터뷰에서 한 말이 딱 와닿더라고요. 한 작품 한 작품 할 때마다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 네네, 그 말. 그런 생각으로 연기한다고. 특히 결혼하고 출산하고 이런 개인적인 변화 겪으면서 더 그런 생각이 강해졌다고. 그래서 작품 고르는 게 더 신중해지고 연기하는 마음은 더 절박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 절박함이라는 단어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배우로서의 절박함이랑 캐릭터 실안의 상황이 딱 만났다고 본 거죠. 네, 바로 그 지점이에요. 희란도 사실 에로 배우라는 딱지 떼고 싶고 진짜 배우로 인정받고 싶고 자기 연기 세계를 막 확장하고 싶은 그 갈망, 그 절박함이 엄청 큰 인물이거든요. 네. 이한희 씨가 극 중에서 희란이 육식의 밤이라는 시나리오를 딱 보고 이건 내 거다 직감하면서 감독 찾아가잖아요. 아, 맞아요. 저 정말 잘할 수 있어요. 막 어필하는 장면. 네. 거기서 완전 동질감을 느꼈다고 해요. 시대는 달라도 배우로서 뭔가 보여지고 싶고 좋은 작품 만나고 싶은 그 마음, 그 절박함, 이건 똑같았던 거죠. 그래서 거의 뭐랄까 비니 수준으로 몰입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단순히 그냥 배우 캐릭터 하나가 아니라 그 억압적이었던 80년대라는 시대 속에서 막 싸워야 했던 여성 배우들, 그 전체를 보여주는 인물로 해석한 것도 좀 인상 깊었고요. 네. 처음엔 자기 자리 지키려고 막 참고 침묵하다가도 결국엔 부당함에 목소리 내고 스스로 변하는 그런 입체적인 캐릭터. 맞아요. 그런 내면 변화를 그리면서 동시에 또 80년대 시대를 눈으로 보여줘야 하잖아요. 그 작업도 보통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네, 인터뷰 보면 그 과정이 정말 쉽지 않았겠구나 싶어요. 네, 헤어스타일부터 의상, 액세서리 하나하나 옛날 자료 엄청 찾아보고 의상팀 와서 구해온 옷들 진짜 수없이 입어봤다고. 아, 정말 고생했겠네요. 근데 재밌는 게 저희 엄마나 고모가 젊었을 때 입었을 법한 옷들을 입어보니까 당시 예뻤던 옷은 지금 봐도 괜찮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아, 유행은 돌고 돈다는 거. 네, 유행은 진짜 돌고 도는구나 실감했다 이러는데 뭔가 시간이 여행하는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외적인 스타일도 그런데 당시 사람들 말투나 목소리 톤 이거 재현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였을 거예요. 아, 맞아요. 지금 서울말이랑 또 다르니까. 네, 당시 서울 사람들이 쓰던 특유의 억양이나 표현들 이걸 어색하지 않게 녹여내는 게 중요했겠죠. 이한희 씨가 이 부분 때문에 이혜영 감독님이랑 진짜 얘기를 많이 나눴대요.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특히 배우로서 공식 석상에 나설 때의 정일한 말투랑 평소 희란의 말투, 여기에 좀 미묘한 차이를 두려고 했대요. 평소에는 약간 좀 과장된 느낌? 그리고 비음을 좀 섞어 쓰는 식으로 80년대 분위기를 살리려 했다고 하죠. 아, 그런 디테일이 있었군요. 극중극 에리카 장면은 박정자 선생님 톤 연구했던 얘기도 있던데요.
네, 맞아요. 근데 최종적으로는 다른 성어분이 더빙을 했는데 오히려 그게 더 이질적이면서 강렬한 느낌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과정도 즐기고 결과에도 열려있는 태도네요. 원조 에마 부인 영화도 이번에 처음 봤다면서요? 네, 지금이랑 너무 달라서 오히려 신선하고 재밌었다고. 당시 시대나 영화 문법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겠죠. 그렇죠. 그렇게 막 외면이랑 내면을 꼼꼼하게 만들어가면서 본인이 배우로서 겪었던 경험들도 좀 떠올렸던 것 같아요. 인터뷰에서 꽤 솔직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맞아요. 과거 영화계 분위기에 대해서 여배우가 현장에서 의견 내는 것 자체가 되게 하찮게 여겨지거나 아니면 좀 별나다 이렇게 취급받던 시절이 있었다고. 아, 그랬군요. 그래서 에마처럼 여성 캐릭터들이 중심이 돼서 자기들 이야기를 당당하게 하는 작품을 만난 게 너무 반가웠다고. 이제는 그런 어려웠던 이야기들을 좀 웃으면서 건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다. 이 자체에 의미를 두는 모습이었어요. 여기서 이제 투쟁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더라고요. 네, 에마가 80년대 이야기지만 그때 있었던 부당함이나 억압, 이게 뭐 형태만 바뀌었지 지금도 여전히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본 거죠. 네. 그래서 극 중에 신인 배우 주애 대사 중에 엿 같은 건 여전히 엿 같다. 이게 있는데 그게 딱 와닿았다고. 오, 강렬한 대사네요. 네, 이 대사를 인용하면서 지금 우리도 각자 자리에서 부딪히고 싸워야 할 문제들이 있고 때로는 침묵하지 않고 목소리를 내는 투쟁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근데 그 투쟁이라는 말이 너무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만 생각할 건 아니라고 하면서 맞아요. 뭐 과거에 독립투사 같은 분들이 계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세대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이 있다. 이런 말에서 좀 울림이 있더라고요. 네, 한국 사회에서 여배우로 산다는 것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답변이 좀 인상 깊었어요. 그냥 여배우만의 문제로 보지 않더라고요. 아, 네. 그 시각이 되게 성숙하다고 느꼈어요. 누구나 자기가 속한 시대, 사회 안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 겪는 거고 그걸 어떻게 헤쳐나가느냐의 문제다. 이렇게 본 거죠. 배우마는 띠버브라는 르떠레목시 파도가 밀려오는 해변 같다고 비유했는데 중요한 건 그 파도를 어떻게 탈 거냐, 즉 어떻게 대처하고 성장할 거냐 이건 각자의 몫이고 선택이라고. 네, 파도 타기 비유 좋네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여성인권, 연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냥 여자 대 남자 이런 구도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해, 포용력,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 전체의 포용력 문제다. 이렇게 좀 넓게 보더라고요. 그 관점이 참 좋았어요. 네, 배우로서 경험이랑 사회 문제에 대한 고민이 깊이 연결되어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런 고민들을 또 같이 나누고 작품으로 만들 동료들이 있다는 것도 중요할 텐데 이혜영 감독님 얘기 재밌었어요. 유령에 이어서 또 만났잖아요. 그렇죠. 이한희 씨가 감독님을 표현하는데 엄청나게 디테일하면서도 결정적일 땐 누구보다 과감하다. 오, 심지어 원래도 영화 장인 같았는데 애마 찍으면서는 거의 미치광이가 된 것 같다고.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극찬이죠. 네, 그만큼 에너지가 대단하다는 거겠죠. 네. 엄청난 에너지랑 집요함으로 작품 완성도를 끌어올렸다. 시리즈물이라 분량도 많았을 텐데 그 긴 시간 동안 진짜 한순간도 타협 안 하고 디테일 챙기는 모습에 존경심을 느꼈다고 해요. 촬영하다 보면 배우들도 지치고 현타 온다고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감독님이 견뎌, 네가 견뎌야겠겠나 이렇게 장난처럼 말했다는 얘기도 재밌었고 네네. 또 감독님 믿고 그냥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심정으로 연기했다. 이 말에서 신뢰가 얼마나 깊은지 느껴지더라고요. 이런 파트너십이 있었으니까 에마 같은 작품이 나왔겠죠. 당연하죠. 그리고 상대 역이었던 신인 배우 방효린 씨 칭찬을 엄청 하더라고요. 아, 네. 저도 그 부분 인상 깊었어요. 같이 연기하면서 받은 인상을 되게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정말 단단하고 흔들림 없는 배우다.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때묻지 않은 순수한 에너지를 그대로 갖고 있었을까 놀랍다. 이런 식으로요. 네. 신인인데도 주눅 들지 않고 자기 역할을 딱 해내는 모습에 감명을 받은 것 같았어요. 특히 그 디렉션 받아들이고 자기 걸로 만드는 능력이 탁월했다고 감독님이 감정 끌어올리려고 마음속으로 네가 할 수 있는 제일 심한 욕을 해봐라 이랬더니 진짜 눈빛으로 쌍욕을 하는 것 같은 연기를 보여줘서 본인도 감독님도 다 놀랐다고. 와, 대단한데요. 그 에피소드 기억나네요.
네, 이런 잠재력 있는 배우랑 같이 하면서 서로 좋은 자극을 주고받았구나. 이런 느낌이었어요. 앞으로 방효린 배우도 정말 기대되고요. 맞아요. 이렇게 치열하게 고민하고 열정적으로 같이 만들었으니까 이한희 씨가 MR을 통해 시청자들한테 전하고 싶은 메시지도 분명 했을 것 같았어요. 작품 선택 기준 얘기할 때 좀 힌트가 있었죠. 네, 그냥 뭐 역할 비중이나 흥행 가능성 이런 거보다 캐릭터랑 얼마나 깊이 통하느냐, 그리고 그 역할을 연기하고 싶은 강한 열망,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네. 그런 면에서 에마는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떻게 보면 좀 민감할 수 있는 과거 이야기를 이렇게 건강하게, 무해하게, 심지어 유머 섞어서 웃고 즐길 수 있는 시대가 됐구나. 이런 생각에 배우로서도 또 이 시대를 사는 사람으로서도 정말 반갑고 의미 있는 작품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뭔가 시대가 변했다는 걸 느끼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투쟁이라는 키워드랑 연결해서 시청자들이 이 작품 보면서 자기 삶을 좀 돌아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비췄어요. 처음엔 뭐 80년대 에로 영화계 이런 자극적인 소재나 화려한 볼거리에 끌릴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작품 속 인물들 보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겪는 어려움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작은 용기를 낼 수 있을지 한 번쯤 고민하게 만드는 이야기가 되길 바란다는 거죠. 네, 오늘 이한희 씨 인터뷰 통해서 에마라는 작품 그리고 그 안에 살아있는 정인환이라는 인물에 대해 정말 깊은 이야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